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0년 경력 농촌 컨설턴트 소장 박철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이런 중요한 혜택 정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정말 후회하실 수 있어요. 지난주에 충남 예산에 사시는 김영수 어르신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소장님, 저 큰일 났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농사지은 땅을 팔려고 하는데 세무서에서 세금을 2억 넘게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김영수 어르신은 올해 73이십니다. 젊었을 때부터 고향 땅을 지키며 농사를 지으셨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안 좋아져서 이제는 정말 농사를 그만둬야겠다 싶어서 땅을 팔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세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라신 거죠.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똑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농지를 팔려고 하는데 세금 때문에 고민이신 분, 은퇴하고 싶은데 땅 처리가 막막하신 분,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엄청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여기서 제도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바로 농지 자경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농지를 사서 8년을 꼬박 농사지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8년이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3년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농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농촌 정말 힘듭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남은 건 우리 어르신들 뿐이에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농사 짓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허리 아프죠? 무릎 아프죠? 그래도 땅을 팔 수가 없어요. 왜요? 세금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으면 지금이라도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김영수 어르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 어르신이 왜 그렇게 세금이 많이 나왔을까요? 바로 8년 자격 요건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20년 넘게 농사를 지으셨지만 중간에 몇 년 동안 다른 일을 하시느라 소득이 많았던 적이 있으셨어요. 그 기간이 자경기간에서 빠지면서 8년이 안 채워진 겁니다. 현재 법으로는 이렇습니다. 농지를 팔 때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그 땅이 있는 곳에 살면서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8년이요. 그것도 연속해서 8년이 아니라 중간에 다른 소득이 많으면 그 기간은 빼버립니다. 예를 들어 1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있으면 그 해는 농사지은 걸로 안 쳐줍니다. 정말 까다롭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십니다. 나는 20년 넘게 농사지었는데 왜 안 돼? 하시는데 알고 보면 중간중간 빠진 기간이 있어서 실제로는 7년밖에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도 그럴 수 있겠네? 하는 생각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 절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이걸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8년을 3년으로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여러분, 3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귀농하신 분들도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3년만 버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농지연금도 바뀝니다. 지금은 5년 농사지어야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3년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지연금이 뭐냐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겁니다. 주택연금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거랑 똑같은데 농지 버전이에요. 제가 아는 경기도 화성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 할머니는 올해 68이신데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농사 지으시다가 작년에 농지연금에 가입하셨어요. 땅값이 한 3억 5천 정도 나왔는데 매달 무려 185만 원씩 연금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그것도 평생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남한테 임대를 줘서 임대료도 따로 받으세요. 연금도 받고 임대료도 받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박 할머니가 처음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소장님, 저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돈을 벌어서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들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주변에 농사 짓는 친구분들, 형님, 동생들한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이런 정보는 빨리 알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박 소장님, 그럼 이 제도가 언제 바뀌는 겁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혁안을 내놓기는 했는데 아직 국회를 통과한 건 아닙니다. 2025년 초에 국회에 설명을 했고 지금 논의 중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이 바로 준비할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법이 바뀌고 나서 준비하면 늦어요. 지금 미리미리 준비해놔야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냐고요? 그건 제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나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까 김영수 어르신 세금 이야기했죠? 제가 어르신한테 뭐라고 조언을 드렸는지 아십니까? 일단 급하게 팔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이 제도 개혁이 통과되기를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만약에 3년으로 바뀌면 어르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이신 분 계시죠? 땅 팔려고 하는데 세금 걱정되시는 분? 일단 좀 기다려보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치하는 사람들, 법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 농민들 사정을 잘 모릅니다. 책상에 앉아서 숫자만 보고 정책을 만들어요. 현장이 어떤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런 법이 통과되려면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거 꼭 필요합니다. 빨리 해주십시오 하고 말이에요. 2024년 대선 때 뭐가 화제였습니까? 농촌표가 엄청 중요했잖아요. 정치인들도 이제는 농민들 목소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필요한 거 제대로 이야기하면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정보 알게 되시면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우리 권리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체 왜 정부가 이런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농지 자격 8년이 3년으로 줄어들면 우리한테 정확히 뭐가 좋아지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절대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보십시오. 자, 그럼 이제 왜 정부가 이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지부터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농촌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통계를 보면 농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농촌에 안 오려고 하죠. 그럼 누가 농사를 짓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지으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어르신들은 나이가 드시잖아요. 70, 80 되시면 농사 짓기가 정말 힘드세요. 그럼 땅을 팔고 싶으신데 못 파세요. 왜요? 8년 자격 요건 때문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땅을 그냥 놀리거나 불법으로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헐값에 팔 수밖에 없어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큰 문제예요. 농지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농사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이 그냥 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아, 이 8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구나. 이걸 줄여서 농지 거래를 좀 더 활발하게 만들자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현장에서 30년 동안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법이라는 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8년 자경이라는 규정, 처음에 만들 때는 좋은 취지였어요. 투기꾼들이 농지를 사서 막 팔고 그러는 걸 막으려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이게 오히려 진짜 농민들한테 독이 된 겁니다. 전북 정읍에 사시는 이철민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젊었을 때 서울에서 직장 생활 하시다가 55세 귀농을 하셨어요. 고향으로 내려와서 땅을 사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셨죠. 근데 65이 되니까 허리가 안 좋아지셨어요. 디스크가 온 거예요. 의사가 뭐라고 했겠어요? 더 이상 농사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어르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땅을 팔아야죠. 근데 문제가 뭐냐? 귀농한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실제로 자경기간으로 인정받는 건 7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귀농 초기에 농사 배우면서 다른 일도 좀 하셨거든요. 그 기간이 빠진 거예요. 결국 8년이 안 채워져서 세금 혜택을 못 받으셨습니다. 이 어르신이 제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박 소장님, 나는 그냥 고향에서 농사나 지으면서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세금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나라에서 귀농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세금 매기는 건 뭡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이철민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농촌 곳곳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농사 지을 사람은 점점 없어지는데 땅은 못 팔겠고 그렇다고 놀릴 수도 없고 정말 딜레마죠. 여러분, 농지연금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지금은 5년 농사 지어야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근데 이것도 3년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지는 겁니다. 농지연금이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3억 5천만 원짜리 농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칩시다. 이걸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60세에 가입하면 약 185만 원, 70세에 가입하면 약 254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냐? 그 땅을 남한테 임대를 줄 수도 있어요. 연금도 받으면서 임대료도 받는 거예요. 주택연금은 그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농지연금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정말 혜택이 큰 제도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5년 자경이라는 게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5년 동안 계속 농사 지어야 하는데 중간에 아프거나 다른 일이 생기면 기간이 끊겨버려요. 그래서 못 받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3년으로 줄어들면 훨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충남 서산에 사시는 정미숙 할머니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정할머니는 올해 65인데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농사를 지으셨어요. 근데 4년 전에 무릎 수술을 하시면서 농사를 못 지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5년 자경이 안 채워져서 농지연금을 못 받으셨죠. 할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소장님, 나는 평생 이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딱 4년 동안 아파서 못 지었다는 이유로 연금을 못 받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여성 어르신들,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분들 정말 많으세요. 이분들한테 농지연금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아십니까?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당당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제도 개혁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럼 양도소득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볼까요? 지금 8년 자경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한도가 있습니다. 1년에 1억, 5년간 2억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땅을 팔아서 이익이 많이 났다 치면 그 중에서 1년에 1억까지만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익이 2억이 났다. 그럼 올해 1억 감면받고 내년에 나머지 땅 팔아서 또 1억 감면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똑같은 사람한테 분할해서 팔면 안 됩니다. 세무서에서 그거 다 체크해요. 이 사람 작년에 이 땅 일부 팔고 올해 또 같은 사람한테 팔았네? 그럼 합산해서 세금 매깁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모르고 실수하세요. 땅 팔기 전에 대지로 지목 변경하면 감면 못 받습니다. 농지 그대로 있어야 해요.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한상철 어르신이 바로 이 실수를 하셨어요. 10년 넘게 농사지은 땅을 파는데 매수인이 대지로 변경해달라고 해서 미리 변경을 했대요. 그게 문제가 됐죠. 양도할 때 농지가 아니었으니까 감면을 못 받은 겁니다. 수천만 원 세금을 더 냈어요. 여러분, 이런 함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법이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자칫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보세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미리 상담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8년이 3년으로 줄어들면 뭐가 좋아지냐? 일단 양도세 감면을 받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5년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귀농하신 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3년이면 할만하잖아요. 그리고 농지 임대도 쉬워져요. 지금은 8년 농사 짓고 나서야 임대를 줄 수 있는데 3년으로 줄어들면 훨씬 빨리 임대를 줄 수 있게 됩니다. 나이 드셔서 직접 농사 못 지으시면 임대 주고 임대료 받으시면 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변화입니다. 30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제도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봤어요. 이제 드디어 바뀔 때가 온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거죠? 지금 당장 뭘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맞죠? 그 답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끄지 마시고 끝까지 보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대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이거죠.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꼼꼼히 들으시고 메모하시면서 따라오세요. 첫 번째, 농지대장부터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농사짓고 계신 땅, 그 땅이 농지대장에 제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해요.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자경으로 안 쳐줍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도 하셔야 해요.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가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농협조합원 가입하세요. 지역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면 나중에 자경을 증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농협조합원.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거 안 해놓으면 나중에 자경했다는 걸 증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강원도 홍천에 사시는 배정호 어르신이 바로 이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10년 넘게 농사를 지으셨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을 안 해놓으셨던 거예요. 나중에 땅 팔려고 하니까 자경을 증명할 서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 번째, 증빙 서류를 잘 챙겨두세요. 뭐가 있냐면요. 농약 영수증, 비료 영수증, 농기계 임대 계약서 이런 것들 다 모아두세요. 직불금 받으신 거 있으면 그 서류도 챙겨두시고요. 나중에 자경을 증명할 때 이런 게 다 증거가 됩니다. 저는 항상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려요. 농사 관련된 영수증 하나도 버리지 마세요. 다 모아서 봉투에 넣어두세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주는 무기가 됩니다. 네 번째, 소득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3,700만 원 넘으면 그 해는 자경기간에서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농사 외에 다른 일 하실 때 소득이 너무 많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해요. 충북 제천에 사시는 송기철 어르신이 이 부분에서 실수하셨어요. 농사도 지으시면서 겨울에는 건설 일용직으로 일을 좀 하셨는데 어떤 해에는 소득이 4천만 원이 넘었대요. 그 해가 자경기간에서 빠지면서 전체 자경기간이 모자라게 됐어요. 정말 아까운 일이었죠. 다섯 번째,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자경기간이 좀 모자라시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이 제도 개혁이 통과되기를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8년이 3년으로 줄어들면 지금 5년 자경하신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제도가 언제 바뀔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개혁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통과되더라도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가 중요해요. 소급 적용이 되는지 앞으로만 적용되는지 이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세요. 세무사나 농지 전문가한테 여러분의 상황을 설명하고 지금 파는 게 나은지 기다리는 게 나은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몇십만 원 상담료 아까워서 억 단위 손해보시면 안 되잖아요. 여섯 번째, 농지연금 준비하시는 분들 들으세요. 지금 당장 농지연금 가입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만 60세 이상이신가요? 영농 경력 5년 이상 되시나요? 농지를 2년 이상 보유하고 계시나요? 이 조건들 맞으시면 지금 당장 신청하실 수 있어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전화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요. 공사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저도 여러 어르신들 신청 도와드렸는데 다들 만족하셨어요. 경남 사천에 사시는 최영자 할머니도 작년에 농지연금에 가입하셨는데 할머니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소장님, 진작 알았으면 진작 했을 걸 그랬어요. 매달 돈 들어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정말 보람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상속이나 증여 계획 있으신 분들도 잘 들으세요. 자식들한테 땅을 물려주실 계획이시라면 지금 바로 주지 마시고 타이밍을 잘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받으면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거든요.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8년 자경했으면 상속받은 자식이 1년만 더 농사지으면 합산이 돼요. 근데 증여는 다릅니다. 증여받으면 자경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돼요. 그러니까 증여하실 때는 자식이 8년을 새로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김종수 어르신이 바로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셨어요. 아들한테 땅을 물려줄 계획이셨는데 상속과 증여의 차이를 미리 알고 계셔서 타이밍을 잘 잡으셨어요. 덕분에 세금을 많이 절약하셨죠. 여덟 번째, 농지를 팔 계획이 있으시다면 양도 시기를 전략적으로 잡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1년에 1억, 5년간 2억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요. 만약에 이익이 많이 났다면 연도를 나눠서 파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땅을 두 필지 가지고 계신데 각각 팔면 2억씩 이익이 난다. 그럼 올해 하나 팔고 내년에 하나 더 파세요. 그럼 1억씩 두 번 감면받으니까 총 2억을 감면받는 거예요. 한 해에 다 팔면 2억까지밖에 못 받잖아요. 근데 조심하실 게 같은 사람한테 분할 매도하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작년에 Ö한테 팔고 올해 B한테 팔아야 돼요. 작년에도 A, 올해도 Ö면 세무서에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9번째, 농지 위치도 확인하세요. 여러분 땅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넘었나요? 그럼 감면을 못 받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떼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확인 가능하니까 꼭 한번 보세요. 만약에 편입된 지 3년이 안 됐다면 서두르셔야 해요. 3년 안에 팔아야 감면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10번째,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 보셨으면 주변 분들한테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친구, 형제, 동네 어르신들, 농사 짓는 분들 다 같이 알아야 해요. 이런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좋잖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정보 나누고 도우면서 살아야죠.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법이나 제도는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습니다. 모르면 손해봐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울하게 손해보시는 일 없도록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혜택 다 받으시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이 제도 개혁이 통과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겁니다. 8년이 3년으로 줄어든다는 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여러분도 이제 아시잖아요. 농지연금 진입 장벽도 낮아지고 양도세 감면도 쉬워지고 임대도 자유로워지고 정말 농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일단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해놓는 거예요. 농지대장 확인하고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농협조합원 가입하고 증빙서류 챙겨두고 이거 다 해놓으면 나중에 법이 바뀌었을 때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땅을 팔아야 할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조금 기다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 제도가 통과되기를 기다렸다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처분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영상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앞으로 이런 중요한 정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지키는데 제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댓글로 소장님 덕분에 좋은 정보 알게 됐습니다. 혜택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남겨주시면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 큰 보람입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저는 지금 자격 6년 차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농지연금 신청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농민들 정말 힘들게 사셨잖아요. 평생 땅 파고 씨 뿌리고 거두고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이제는 좀 편하게 사셔야죠. 마땅히 받으실 혜택 다 받으시고 편안한 노후 보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우리 다 같이 잘 살아야죠.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0년 경력 농촌 컨설턴트 소장 박철수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